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동상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는 뭐 밖에 나가서 봐도 스마트폰 짐벌 이용해서 이렇게 찍는 분들을 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남기고 싶은데 좀 안정적으로 찍고 싶어서 짐벌을 사용을 하죠. 근데 동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클립 만들었는데 좀 간단하게 편집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어도비 프리미어 럿이라는 앱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앱에서는 촬영한 사진이나 동상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동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동상을 짧게 짧게 여러 곳을 찍어놨다면 이걸 하나로 합쳐서 동상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자막을 넣는다든지 뭐 영상 클립을 자른다든지 자르고 뭐 이 부분 필요 없으면 뭐 지운다든지 네, 확대 축소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전환이나 제목 같은 거 넣을 수 있는데 제목을 또 여러 가지예요. 제목도 제가 원하는 거 선택을 하면은 이 위에다가 넣고 뭐 글자를 바꿔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올인원 앱입니다. 태블릿, 스마트폰, PC에서도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PC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메뉴가 돼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PC나 모바일이나 전부 다 동일하게 동작되기 때문에 기능들을 모두 다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설치하면은 프로그램에 프리미어 러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먼저 하시고요. 열기를 하면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좀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 있는 앱을 필요로 합니다. 좀 급할 때 버스에서 뭐 촬영하고 난 영상을 버스 타고 다니면서 뭐 간단하게 편집해서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 한다든지 그런 걸 원하는데 이게 그런 게 가능해요. 앱에서 바로 편집이 가능하고 PC에서 편집하다가 그만둔 데이터도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도 스마트폰에서 불러와서 제가 아까 편집해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도움말 같은 게 옆에 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더 간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안에 동상과 제가 했던 작업들이 전부 다 하나로 묶여서 보관이 되게 되고요. 이건 언제든지 불러서 제가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불러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요. 제가 사진과 동상을 좀 넣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동상을 좀 넣어뒀습니다. 편집하고 싶은 동상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사진도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이 폴더 안에 제가 선택하고 싶은 게 이거. 이거는 아닌데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이걸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 겁니다. 만들기는 선택하고요. 그럼 미디어 준비 중 이렇게 잠깐 뜹니다. 동영상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편집할 수 있는 툴이 이렇게 떴습니다. 편집 툴을 좀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사용 가능한데요. 보시면 아래 타임라인에서 제가 동영상 추가한 게 차례대로 쭉 이렇게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찍은 순서를 좀 바꾸고 싶다 하면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면은 순서가 바뀌고요.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밀어서 움직이면 이렇게 위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재생을 해보고요. 재생해보고 좀 더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조금 비싼 메인보드입니다. 여기까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를 이제 잘라내야 되겠죠. 그럼 옆에 보면 가위가 있습니다. 가위가 있는데 이거 클립 분할할 때 S키를 누르라고 되어 있죠. 네, 누르면은 이렇게 분할이 되고요.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는데 옆에 휴지통 네, 삭제 버튼 누르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바로 필요한 용량만 딱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만약에 지운 게 잘못 지웠다 하면은 컨트롤 G키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생기고요. 이전 히스토리 목록을 찾아서 계속 거꾸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환도 가능합니다. 전환도 사용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제가 설명할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넣는 것도 있고 전환 룬도 있고 한데요. 일단 전환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환에 들어가 보면 효과가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차 디졸브 뭐 흰색으로 물들이기 뭐 검정으로 물들이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직은 몇 개 없지만 나중엔 더 추가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드래그해서 이 중간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재생을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편집에 들어가 보면 이거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길게 선택하면 길게 적용되는데 한번 해보면 요렇게 약간 좀 더, 그래서 이 전환을 적용시키려면은 이 부분에 약간 여유 공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을 실제 찍을 때 끝낼 때 바로 탁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여유롭게 찍다가 딱 끊어두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너무 짧아지면 편집해서 이 부분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를 넣어 볼 거예요.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편집할 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근데 뭐 무료 툴 중에 이런 거를 세세하게 다 제공해 주는 툴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텍스트가 있는데 제목 선택하면 제목으로 갑니다. 제목 선택하시고요. 그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내 스타일 더 많은 제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 스타일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원하는 거를 뭐 선택을 이렇게 해봅니다. 선택해서 제가 원하는 데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다가 또 보면 이렇게 기본 제목 이렇게 표시가 되죠. 제가 이거 바꾸고 싶으면 선택해서 이게 컴퓨터와 관련된 설명이라서 이렇게 놓고 이게 후면 부분에 이 배경이 자동으로 글자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늘어나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보통 다른 걸 써보면은 이것과 따로 놀기 때문에 제가 이거 크기 또 변경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편집에 들어가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꼴도 바꿀 수 있고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요. 크기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뒤에 윤곽선이나 색칠 뭐 여기 이 두 번째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또 변경 가능하고 모양도 변경 가능하고 색깔도 제가 임의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좀 더 진하게 한다거나 뭔 식으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상해졌다.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변경하거나 뭐 뒤에 있는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되게 잘 됐구나. 여기 들어보면은 다시 또 제목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내려보면 뭐 다른 것도 또 이쁜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약간 영화 필름 같은 제목?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지금 이거 누르니까 바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 쓰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추가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괜찮았던 거가 여기에 이게 하나 추가되어 있고 여기 이게 추가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편집 툴에 보면은 이게 자막처럼 넣은 이 텍스트랑 이 밑에 있는 거랑 같이 그룹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어 붙여져 있죠. 끈 같은 게. 그래서 제가 이걸 옮기면은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그 편집할 때 애써서 이걸 넣어놨는데 이거 움직일 때 따로 움직이면은 정신없겠죠. 근데 같이 따라 움직이니까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선택선을 따라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추가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약 여기 이렇게 딱 가져간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제가 실제로 영상 편집할 때 진짜 필요했던 기능이거든요. 네,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따로 움직이시나?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렇게 가리키면은 이 부분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재생해 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길이가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길이를 좀 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여드리는 기능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올인원 비디오 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참고로 제목의 경우에는 더 많은 제목 탭을 선택해 보면 상당히 많은 제목들이 나옵니다. 네, 좀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로 다운로드하고 난 뒤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걸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구매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 앱을 사용해 봤을 때 또 편리했던 점 중에 하나가, 앱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닫아버려도 이게 항상 수시로 저장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저장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갑자기 제가 실수로 이렇게 닫아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저장 안 했는데 싶었는데 다 저장이 돼 있어서 이걸 닫고 바로 모바일에서 열어도 바로 편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면 비율을 아주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사각형의 인스타그램으로 올릴 영상이나 또는 화면 비가 위아래로 좀 길쭉한 스마트폰 화면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 화면 비율을 아주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 버튼, 이걸 누르면은 가로, 세로, 사각형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가로 모드이고요. 세로 선택하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죠? 이 세로에 맞춰서 그러면 제가 화면을 위아래 길이를 늘리든지 해서 이 검은색 영역이 나타나지 않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사각형 형태로 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 맞춰서 비율을 미리 맞춰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다양한 편집을 필요로 할 때가 있죠. 제가 또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이 메뉴가 좀 더 있습니다. 제가 제목이랑 전화는 보여드렸는데 아래쪽에 보면 색상이 있어요. 색상 선택해 보면 뭐 여러 가지 필름, 뭐 영화 같은 효과, 뭐 모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선택할 때 적용하고 싶은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하고 누르면 적용이 돼요. 이쪽 가 있어야 되겠다. 네, 적용이 됐죠? 없음 한 상태로 다시 필름, 좀 더 약간 뽀얗고 조금 이뻐 보이게 지금 영상이 나옵니다. 이것도 있고요. 이건 조금 대나처럼 나오네요. 그죠? 이런 효과도 있고, 영화 같은 효과, 약간 좀 더 색을 좀 과하게 넣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골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적용해보면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름 이거 좀 괜찮다. 근데 조금 하나 아쉬웠던 게, 여러 개의 클립을 동시에 클릭하고 모든 클립에다가 다 이 효과를 적용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 여러 개 복합적으로 선택하면 이게 색상이 클릭이 아예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다 따로 눌러서 이렇게 효과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좀 변경이 되면 좋긴 하겠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보면 사전 설정이 있고요. 여기 뭐 강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한 이 강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오디오 설정 변경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변경이 해서 뭐 오디오 밑에 보면은 이 오디오 확장, 이 부분 확장해 보면 사운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소리가 좀 작고 어떨 때는 소리가 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실내에서 좀 소리가 좀 크게 저장됐어요. 근데 만약에 밖에 야외에서는 할 때는 또 소리가 제 목소리 좀 너무 작게 녹음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동 볼륨이 좀 체크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동으로 알아맞혀서 사운드를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예, 알아서 이렇게 조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운드 균형 맞춤, 이것도 한쪽이 너무 크고 한쪽이 작으면 이걸 이렇게 맞춥니다.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편집할 때 보면은 어떨 때는 영상을 좀 너무 가까이 찍을 때도 있고 멀리 찍을 때도 있고, 그래서 확대나 축소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보면은 여기 변형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이즈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위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밀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밀거나 없애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탑처럼 쌓을 수 있거든요. 영상 사이즈를 탑처럼 쌓을 수 있는데, 이걸 제가 밀면 이런 식으로 두 개 동시에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한쪽은 오디오를 뭐 죽이면 되겠죠. 제가 선택을 해서 뭐 이쪽은 뭐 사운드를 죽인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데, 이렇게 동시에 나오지만은 이제 한쪽만 이렇게 들리도록 이렇게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 조정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크고 작게 하고 이렇게 옮긴다든지, 뭐 이게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마우스 이용해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제가 뭐 작게 해서 뭐 여기다 띄운다든지, PIP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르기, 위를 이렇게 잘라버린다든지, 보면 지금 영상에서 위가 잘렸죠?
이런 영상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가끔 예를 들면은 네, 이럴 때 필요해요. 이럴 때 실제 해보면은 제가 지금 영상을 지금 위아래로 쌓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비교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위랑 아래랑 같이 보여주곤 할 때 아래 영상은 위를 잘라버리고 위에 영상은 아래 부분 잘라버려야 될 때 이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기, 아래쪽 자르기, 위 자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투명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약간 불투명하게 이렇게 겹쳐서 보이게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얼마든지 조정하고 자르고 이어붙이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편집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상을 편집했다면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하는 방법도 어렵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내보내기라고 되지 않고 공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유를 선택해 보면 지금 로컬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다가 그냥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 옵션에 들어가 보면 일부는 이제 그 해상도를 좀 뭐 이렇게 낮춰놓거나 뭐 기능 제한해 놓거나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올려놨던 영상이 4K 영상인데 4K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이건 좋아요. 보면 이게 일부 안 되는 앱들도 있거든요. 근데 4K로 가능해서 뭐 아주 고품질의 영상을 업로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유튜브로 바로 업로드도 가능해요. 이걸 로그인해서 연결해 두시면은 유튜브로 바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도 보낼 수 있고 인스타그램. 네, 이건 제가 잘 안 사용해 보던 건데 이걸로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군데다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업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1인 미디어를 좀 많이 하는데 영상을 좀 쉽게 편집하고 쉽게 업로드 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보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이제 막 새로 배워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툴을 배우기 좀 어렵고 좀 간단하게 좀 배워서 쓰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몇 번만 가르쳐 드리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자막도 추가하고 업로드도 하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건 있어요. 이 클라우드 공간, 그러니까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공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제한으로 공유하려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탭을 눌러보면은 뭐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결제를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은 이제 월마다 비용을 내고 클라우드 공간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공간을 업그레이드 해둬서 무제한처럼 쓰시면 편리한 게 PC에서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만약 너무 급해서 그냥 닫아버리고 밖에 나갔을 때 노트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바로 그냥 열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막상 사용해보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다른 편집 툴은 기능이 좀 많아서 선택하는 게 조금 이렇게 번거롭고 좀 복잡한 것도 있었는데, 그럼 이제 설명할 때도 좀 복잡하거든요. 알려드릴 때. 근데 이 앱은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서 몇 번만 이렇게 선택해보면 바로 모든 기능들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올인원 비디오 앱이기 때문에 어떤 장비든지 바로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이 점도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다운로드는 여기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영상 설명에 제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둘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